차수연 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고급 가구로 채워진 넓은 신혼집 거실은 그녀의 성공을 보여주는 듯 했죠. 그녀는 상류층 전문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인포의 김 실장과 기분 좋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장님. 덕분에 정말 완벽한 분을 만났어요. 어찌나 꼼꼼하게 챙겨주시는지. 수연 씨의 목소리는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 한가운데에는 연봉 3억의 투자 전문가, 훈훈한 외모의 남편 이도윤 씨와의 호화로운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결혼은 모두 김 실장의 덕이라고 수연 씨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친 이도윤 씨가 현관에서 수연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내밀며 다정하게 말했죠. 수연아, 이거 세금 관련 서류인데 바빠서 그러니 당신이 도장 좀 찍어줄래? 여기 법인 인감 찍힌 곳에 하면 돼. 수연 씨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봉 3억의 능력 있는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서류 내용을 굳이 확인하지 않고 남편이 가리킨 곳에 꼭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이도윤 씨는 그런 수연 씨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표정은 집에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김 실장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곧이어 휴대폰이 울리고 김 실장이 보낸 다음 타깃의 프로필이 문자로 도착했죠. 이도윤 씨는 만족스러운 듯 짧게 웃었습니다. 한편 수연 씨는 저녁에 있을 집들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만 부르는 자리였지만 남편의 위상에 맞게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싶었죠. 특히 은행에 다니는 친구 조연일 은행원 친구에게는 꼭 남편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친구가 최고급 와인을 들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연아, 이게 웬일이야. 정말 궁궐 같은 데서 사네. 너 정말 성공했다. 친구는 진심 어린 부러움이 담긴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연 씨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남편의 회사가 곧 큰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도윤 씨 회사가 Y 투자 자문이랬나? 요즘 그쪽 업계가 좀. 은행원인 친구는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지 말을 꺼내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의 꼴이네. 저렇게 행복해하는 친구에게 굳이 초를 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집들이가 끝나고 이도윤 씨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피곤한 기색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는 수연 씨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미안, 오늘 급한 리포트가 많아서 먼저 자. 수연 씨는 야식을 준비했지만 남편은 서재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먼저 침대에 누운 수연 씨는 잠든 남편의 곁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능력 있는 남편이 바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수연 씨는 이 완벽한 삶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생활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늘 그랬듯 남편 이도윤 씨 명의의 카드를 매니저 엑스트라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가 초과되어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운지 안에 다른 사람들도 힐끔거리는 것 같았죠.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황급히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VVIP 라운지 매니저의 미묘한 시선이 수연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연봉 3억인 남편의 카드가 어째서 한도 초과가 된 걸까요? 찜찜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수연 씨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 어지러운 서류들을 살피던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수많은 서류 틈에 낯선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끼어 있었죠. 오 캐피탈. 들어본 적 없는 금융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본 수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거액의 대출금을 독촉하는 고지서였습니다. 수신인은 분명 남편 이도윤 씨였고 상환일은 이미 한참이나 지나 있었죠.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 대신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음성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수연 씨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불안해진 수연 씨는 컴퓨터를 켜고 남편의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Y 투자자문. 결혼정보회사에서 받았던 서류에는 분명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주소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인터넷 어디에도 그 회사의 공식적인 법인 등록 정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요란하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 씨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성 2명 조연 2, 3 사채업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덜컥 겁이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성들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윤 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이도윤 씨의 이름을 외치는 거친 목소리에 수연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문 밖에 남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엔 부인 명의로 된 빚 받으러 올 테니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이 사라진 후에도 수연 씨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주저앉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 명의의 빚이라니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채업자들이 남긴 내 명의의 빚이라는 말이 수연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곧장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죠. 어젯밤의 공포는 어느새 불안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 엑스트라은 수연 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객님, 혹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고객님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 대출이 실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수연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출 관련 서류를 모두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수연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신청서에는 그녀의 서명과 함께 신혼여행 직후 남편이 내밀었던 세금 관련 서류 속법인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사기 행각에 스스로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수연 씨는 곧바로 남편의 회사 주소지가 적힌 강남의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Y 투자자문이라는 번듯한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호실 입구에는 수십 개의 작은 회사 명패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공유 오피스 간판이 걸려 있었죠. 사무실 관리인 조연사에게 이도윤 씨의 이름을 대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도윤 씨요? 아, 그분 한 달 전에 계약 만료됐어요. 여긴 그냥 우편물만 받는 가상 오피스로 쓰셨는데. 관리인의 무심한 대답은 수연 씨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의 직장, 연봉 3억의 투자 전문가라는 스펙 모두가 거짓이었던 겁니다. 수연 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인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안내 데스크에 김 실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나온 하급 직원 엑스트라은 기계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도윤 회원님의 서류 검증은 절차상 완벽했습니다. 완벽했다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수연 씨의 격분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자 곧바로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연 씨는 속수무책으로 회사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힘없이 회사 앞 벤치에 주저앉은 수연 씨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진 채 차수연 씨는 텅 빈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지 않았죠. 남편 이도윤 씨가 거실에서 값비싼 시계와 귀금속들을 다급하게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수연 씨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대출 서류와 공유 오피스 사진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서류들은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도윤 씨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다급함은 사라지고 낯선 사람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그는 흩어진 서류를 힐끗 보더니 수연 씨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멍청하긴. 당신도 내 연봉 3억 스펙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었나? 그 말은 수연 씨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인 수연 씨는 오열하며 이도윤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수연 씨가 이도윤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쾅! 지잉 마이너스 현관 도어락이 강제로 파쇄되는 굉음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지난번 그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 2명 조연 2, 3이 쇠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이도윤 씨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 여기 숨어 있었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과 고함, 그리고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엉켰죠. 사채업자들은 거실에 고가 TV를 쇠파이프로 내리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 집도 전부 우리 돈이야, 알아들어. 수연 씨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몰래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죠. 사채업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이도윤 씨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현관을 나서기 전 수연 씨를 향해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야. 돈 준비해둬.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처참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수연 씨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사채업자들이 부순 웨딩 사진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위로 행복하게 웃던 두 사람의 모습이 갈라져 있었죠. 수연 씨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눈동자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그 절망에 빠진 차수연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집에서 밤새 모은 증거들을 단단히 손에 쥐었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채업자들이 난동을 부리던 그 생생한 영상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다시 노블레스 인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쫓겨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녀의 얼음장 같은 표정과 단호한 태도에 안내 데스크 직원도 더는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이 회사 변호사 조연 오와 함께 상담실에 나타났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스쳤지만 옆에 있는 변호사는 여유만만했죠. 수연 씨가 휴대폰 영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수연 회원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회사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 계약서에도 변호사는 두꺼운 계약서의 한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회원 정보 검증에 오류가 있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아주 불리한 조항이었죠. 김 실장도 변호사 뒤에 숨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회원님의 행동은 저희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당장 법적 조치를. 하지만 수연 씨는 그들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죠. 됐고요. 김 실장님이 직접 검증했다던 이도윤 씨의 완벽한 서류 원본, 지금 당장 보여주시죠. 수연 씨의 차가운 요구에 김 실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있기는 한가요? 김 실장이 대답을 회피하자 수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일인 시위용 피켓을 꺼내 들었습니다. 피켓에는 연봉 3억 사기 결혼, 검증 부실 노블레스 인포, 각성하라 라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수연 씨가 피켓을 들고 그대로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상담을 기다리던 다른 회원들 엑스트라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세상에, 저기 사기 결혼이래. 노블레스 인포가 이 정도일 줄이야. 로비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회사 측이 다급하게 보안 요원들을 동원해 수연 씨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이미 모든 증거를 챙긴 뒤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죠. 회사를 나온 수연 씨가 향한 곳은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그녀는 민원실에 앉아 이도윤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김 실장과 노블레스 인포를 사기 방조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 형사조연 6는 수연 씨가 내민 영상과 조작된 서류들을 보고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군요. 전문 수사팀에서 바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의 든든한 말에 수연 씨는 처음으로 아주 조금 안도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그녀는 은행원 친구 조연 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도움이 필요해. 이도윤 그 사람 제대로 탈탈 털어야겠어. 수연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그녀의 진짜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원 친구 조연 일의 냉철한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교묘한 사기 사건은 이도윤 개인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해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연 씨는 밤을 새워 인터넷에 노블레스 인포 피해자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겪은 일과 신중하게 일부 증거만을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반응은 절박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며칠 뒤 한 여성 조연 7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그 글 올리신 분 맞나요? 저도 김 실장에게 당했어요. 지금 전 재산을 잃고 파산 직전입니다. 수연 씨는 즉시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허름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여성은 수연 씨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공유하는 동지처럼 각자 숨겨왔던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여성이 내민 것은 이도윤이 제출했다는 조악하게 위조된 원천징 수형 수증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김 실장이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며 회유하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틀었죠. 흩어져 있던 사기극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연 씨와 또 다른 피해자는 뜻을 모아 공익 변호사 조연 8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곧바로 노블레스 인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의 내부 규정과 서류 검증 시스템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 실장이 자신의 높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증이 부실한 회원들을 재력가인 어급 회원들과 매칭시켜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회사의 명성과 시스템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겁니다. 한편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수연 씨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채업자들의 난동 영상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죠. 경찰은 이도윤과 그에게 기생하던 사채업자 일당을 동시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 씨에게 차가운 법원의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의 사기로 떠안게 된 빚을 갚지 못해 정들었던 신혼집이 결국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죠. 하지만 수연 씨는 통지서를 구겨버리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화려했지만 거짓으로 가득 찼던 집에는 이제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다 싼 수연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대로 법의 심판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곧장 평판이 좋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PD 조연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연 씨는 PD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스펙에 속아 울던 순진한 여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가 아닌 모든 진실을 밝힐 고발자로서 카메라 앞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송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연봉 3억 신랑의 실체, 결혼정보회사의 위험한 거래. 방송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음성 변조가 된 수연 씨와 다른 피해자들의 절박한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회유하고 협박하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도 그대로 공개되었죠. 이도윤 씨의 회사가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라는 사실과 결혼정보회사의 부실한 서류 검증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노블레스 인포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회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다음 날 아침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경찰은 여론에 힘입어
노블레스 인포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망 다니던 이도윤 씨의 행방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방의 한 모텔에서 TV를 보던 시민 엑스트라이 방송에 나온 이도윤 씨의 얼굴을 알아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허무하게 검거되었습니다. 김 실장 역시 사무실에서 중요 서류들을 파쇄하려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죠. 시간이 흘러 드디어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이도윤 씨와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석에는 차수연 씨가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속아 울던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씨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사기 행각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이도윤은 저의 신뢰를 이용해 제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그녀는 조작된 서류들과 실제 피해 내역이 담긴 자료들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녀의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는 법정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죠. 피고인 이도윤에게 상습사기 혐의 등을 적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 실장은 사기 방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이도윤 씨와 김 실장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노블레스 인포 측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실한 신원 검증으로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하여 수연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연 씨는 법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입구에는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함께 싸워준 다른 피해자들과 은행원 친구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비로소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담담하게 마주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수연 씨는 이제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법원 배상금으로 겨우 마련한 작은 원룸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죠. 그녀의 옷장에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백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수한 에코백 하나를 어깨에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고급 세단 대신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수연 씨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녀가 도착한 곳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간판은 낡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는 곳이었죠. 수연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이곳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심리 지원 업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차수연 실장이라는 작은 나무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서툰 글씨의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죠. 그것이 지금의 수연 씨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금융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차수연 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절망에 빠진 한 여성 엑스트라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과거의 모습이었죠. 수연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선 진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해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매뉴얼을 차근차근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굳건한 힘이 실려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사무실 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차 실장님, 점심 먹으러 가시죠. 은행원 친구 조연 일가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며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수연 씨가 가장 힘들었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고마운 친구였죠. 두 사람은 사무실 근처의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튀김이 전부인 곳이었죠. 수연아, 근데 너 요즘 얼굴 정말 좋아 보인다. 그때 그 집보다 이 원룸이 너한테 더 잘 맞나 봐. 그런가? 하긴, 이 떡볶이가 그땐 무슨 맛인지도 몰랐으니까. 두 사람은 여느 직장인들처럼 평범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수연 씨는 따뜻한 떡볶이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스펙에 기대어 거짓 행복을 줬던 과거의 자신은 이제 없다고 말이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수연 씨는 친구와 헤어져 홀로 씩씩하게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수연 씨의 뒷모습을 천천히 비추며 마무리됩니다.